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상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존하는 모든 것 중 상상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한 곳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곳은 우리의 상상 속입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인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그냥 그게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요.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배운 것은 현재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열망하던 자신의 실상이다. 카이사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 되길 간절히 원했고 끝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고 왕이 되길 열망했으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황들이 그가 상상했던 대로 변화하고 순응되며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상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저희 형 빅터가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빅터는 가족과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빅터가 한 빌딩을 보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 빌딩을 오가며 마치 그 빌딩의 이름이 자신의 가족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빌딩을 볼 때마다요. 실제 빌딩의 이름을 직접 바꿀 순 없으니 상상 속에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고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빌딩의 주인인 것처럼요. 그렇게 하루에 2번씩 2년 동안 상상했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빌딩을 판매한다는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터는 돈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성이 빅터를 찾아와 정중하게 빅터에게 묻더군요. 당신이 저 빌딩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빅터는 가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성은 돈은 제가 있습니다. 이자도 못 받고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빅터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빌릴 담보도 없는걸요. 남성은 빅터에게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정직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믿음직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제 돈으로 당신께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입찰해줄 변호사도 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도 제가 돈이 많은 걸 아니까 제가 입찰을 하면 저에게 팔 겁니다. 변호사도 대동하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터는 그 남자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입니까? 장난이죠? 하고 물으니 그 남성은 진심이라고 하더군요. 빅터 씨, 당신은 서명만 하면 됩니다. 돈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빌딩의 6%의 이자만 주시고요.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날 빅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그 빌딩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단지 종이에 서명만 하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며 가족 사업은 번창했고 곳곳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가치가 150억이 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빅터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상으로부터 일에 착수합니다. 원하는 것을 알고 결정한 후에 현실이 된 것처럼 상상합니다. 결과를 상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결과를 상상하는 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빅터가 상상 속 빌딩에 자신의 이름을 본 것처럼 끝내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현실 상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이 하나씩 진행되길 기다리지 말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잠들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상상에 생생하게 빠지고 나서야 잠에 듭니다. 그 상상한 결과가 현실이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말이죠. 원하는 것을 찾으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본 것처럼 상상하는 순간 안 보이던 것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하는 것의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망상일지라도 꾸준한 상상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상상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으며 다치게 할 수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축복 혹은 저주는 모두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언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고 사실인 것처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분위기를 상상하고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요. 머지않아 세상이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생히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현실을 만드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상상의 힘을 발견하면 당신은 상상의 우월성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테크닉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상상으로 소원을 이룬 느낌을 느끼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테크닉의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현실처럼 표현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촉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육체적 오감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을 원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현실처럼 원하는 집을 상상하는 겁니다. 집 안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저녁에 침대에 가서 잠이 들기 직전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집 안에 있는 상상을 말이죠. 지금 내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집 안을 걷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집의 방 안에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 집의 가구들을 만지는 상상을 하며 현실처럼 촉감을 느껴보고 제가 소원하는 집의 모든 방들을 걷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에 드세요. 그러면 마치 의식적으로도 지금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물으세요. 승진한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일까요? 승진 후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말이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보십시오. 보고, 만져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요. 그 직책을 이미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 느낌을 느끼며 잠에 드는 것입니다.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보다 결과로부터 현실인 것처럼 상상을 반복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생각에서부터의 접근과 결과로부터 접근하는 상상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처음 이상하고 강력한
상상의 힘을 알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3년 뉴욕에서 저희 오랜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을 말하더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의 상상이라고요. 명시된 집은 천국의 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망과 소원이라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고향 바베이도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길, 오늘 밤 제가 고향의 바베이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잠에 들기 직전에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잠에 들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상상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치 제가 바베이도 섬의 아버지 집에서 잠에 드는 상상을 했죠. 한 달이 다 돼가던 그때 저는 친척에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해 겨울을 고향 바베이도에서 지내자는 초대였죠. 그렇게 저는 바베이도로 항해를 했고 그해 12월을 바베이도에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제 안의 구세주를 느꼈죠. 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 당시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어차피 일어날 버릴 일처럼요. 결과의 느낌을 느낀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명해줄 저희 다른 경험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을 완벽히 아는 것. 그 후에 상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결과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냐고요? 제가 방에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저는 다른 공간에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제가 육체적으로 앉아 있는 지금 저를 상상만으로 방 안에 저를 원하는 곳에 보내고 그 사실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마음속 제 상상으로 저는 저의 상태에 집중합니다. 마치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묘사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이 본 것을 1인칭으로 비교해서 묘사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한 자신의 위치는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관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묘사할 때 내가 존재하는 공간은 나의 상상이 머무르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있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제 상상 속에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 자신도 실존하는 저희 모습 중 하나니까요.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실제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처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게 상상의 완료입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간단한 테크닉이죠. 당신의 심상아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건 모든 목표를 실현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상력의 좋은 연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당신이 보낸 모든 기억을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하루로 바꾸어서 상상해 보세요. 매일 그 이상의 하루를 보낸 것처럼 기억을 저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이상적인 하루가 당신의 하루가 된 것처럼요. 언제나 상상을 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하는 행동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룬 미래에 반드시 할 행동들을 말이죠. 꼭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당신의 모든 집중과 감각들을 상상에 쏟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처럼 느끼게 말이죠. 이 연습을 통해서 당신은 감각의 확장과 개선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끝에 당신은 내면의 비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풍족한 삶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지금부터 즐기고 느끼라고요. 부를 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상상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상상과 그 감각들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 과정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발전 단계들은 의식적인 상상의 자진력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월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비록 실체는 없어도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상상하세요. 당신도 상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현실의 물체로서 보는 모든 것들은 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달에 갔고 가장 먼저 상상을 해야 했습니다. 달에 가기 위한 기계를 위해 모든 상상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 처음에는 상상되었고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지성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며 진실인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 어떤 것도 현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것이 처음인 분들은 유용한 것을 얻게 될 테니 제가 말하는 것을 적용하세요. 목표를 정해야만 합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 무엇을 원하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후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제가 정의하는 소원이란 실체적 소망의 추상적 전유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추상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추상적으로 이룰까요? 자, 지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을 원합니다. 평범한 야구공이죠. 이곳에 야구공은 없지만 지금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 야구공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요. 느낄 수 없다고요?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야구공이 있다면 어떨지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야구공을 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공과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골프 공과 다른 게 느껴지나요? 시크 원단 차이가 느껴지시는가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느끼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며 장미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백합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질 겁니다. 누군가 내비를 생각하고 그에게 꽃을 보낼 겁니다. 돈도 냄새를 가졌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다르죠. 구두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화분한 향수보다 더 좋은 향이 날 겁니다. 그의 얼굴 앞에 돈 가방은 저에게 장미와도 같습니다. 아주 좋아하겠죠. 돈을 맡을 수 있고 느끼겠죠. 돈 고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20달러 지폐를 느낀 후 다른 종이를 만지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들은 전부 모든 것이 가능한 정신의 일부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비난하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비웃으면 뭐 어떻습니까? 틀에 벗어나는 생각을 하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항상 비웃음을 당해요. 달에 간다는 생각을 비웃었고 지금은 달성된 현실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실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증명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밤 목표를 정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목표를요. 스스로 혹은 남을 위해서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성실하게 상상 훈련을 할 때마다 당신은 신을 그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상하기 전에 친구를 먼저 데려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그들을 상상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최고의 소식을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갈 길을 가세요. 상상적 행동의 현실을 믿으십시오. 내일 이루어지거나 모레 일어나거나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르익으면 꽃이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오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느낌이 곧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잡으십시오.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이 나아진다면,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그 느낌을 잡으십시오.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항상 끝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으로 증명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 끝으로 가십시오. 끝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성이 거부하고 감각들이 거부해도 말이죠. 의심자들에겐 등을 돌리세요. 이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처럼 걸어가세요. 그 가정 안에 살며 조금씩 사실로 굳어질 겁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고 부정돼도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 현실로 굳어질 겁니다. 그러니 가정을 상상하는 법과 그 가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오게 될 것입니다. 내비를 처음 보러 갔습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기 수법인지 보고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죠. 네빌이 무대에 선 뒤에 말했습니다. 하나만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이건 분명히 사기일 텐데.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네빌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은 사다리를 오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하면서요. 만약 이것들이 안 통하면 저는 사기꾼이겠죠. 자, 이게 사다리를 오르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사다리를 지금 당장 상상으로 그리세요. 당신의 상상 속에서 왼손으로 사다리의 가장자리를 잡으십시오. 이제 당신의 오른손으로 반대쪽을 잡으세요. 그 다음 당신의 왼발을 첫 칸에 대십시오. 다리를 밀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십시오. 정상을 찍으면 다시 내려오십시오.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갑 속에도 적어 넣으세요. 지갑을 열 때마다 읽으십시오.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무조건 따라하십시오. 진심으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모든 곳에 붙여놓으십시오. 3일 동안 잠이 들 때 사다리를 오르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깨면 써놓은 곳들을 무조건 계속 보십시오.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또 다른 미팅을 가질 겁니다. 오늘과 같이요. 이 빌딩 뒤편에서 말이죠. 하지만 오직 사다리를 오른 사람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올랐다면 다음 미팅에 오시면 됩니다. 안 오르겠다 다짐하지만 오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녀석이 완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마다 상상으로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3일 동안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토요일에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저한테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고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붕 위에 있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거기 밑에 페인트 통 좀 집어주렴. 저는 페인트 통을 집었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사다리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계속 사다리에 안 오를 거라고 읽었는데도요. 모든 벽에 다 붙여놨습니다. 네빌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 붙여놓아야 합니다. 사다리를 안 오를 거야. 그리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저는 네빌이 또라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페인트 통을 짚고 사다리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다리를 오르고 있네? 완전 그 녀석이 말한 대로죠. 그래서 전 다음 미팅에 나갔습니다. 네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다리에 오르셨지요.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다리를 오른 똑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지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빌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혼잣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불해야 할 성공의 대가는 과거에 하던 혼잣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미래의 당신을 만드니까요. 혼잣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동시에 혼잣말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습관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동시에 혼잣말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습관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잣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혼잣말이 그 사람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신가요? 생각들은 우리의 혼잣말로 시작되는 것을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인생의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하던 혼잣말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생각은 혼잣말을 시각화합니다. 그러기에 바꾸고 싶은 생각들을 자꾸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혼잣말은 당신과의 정신적 교감이며 한평생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대화는 수많은 방법에 의해 쓰여지죠. 삶의 모든 것은 혼잣말의 결과입니다. 내면의 대화 말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혼잣말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모든 것은 바뀌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자신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내면의 대화를 바꾸지 않는 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를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인 불행과 가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묻기를 직장에서 사장과 문제가 있다더군요. 그 사장이 그녀를 공평히 대하지 않고 그녀의 노력에 대해 질타한다더군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의 의미는 사장이 당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내면의 대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하게 자신 내면으로부터 사장과 싸우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자 그녀가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사장과 논쟁합니다. 그녀 자신의 행동을 알아챈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장이 그녀의 작업물을 칭찬해주는 상상의 대화, 그리고 사장에게 칭찬, 호의에 대한 감사의 대답을 듣는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직장에서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요. 그 이후에 사장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자신의 혼잣말로부터 말이죠. 그렇기에 모든 혼잣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혼자만에 있으니까요. 각자 인생 속의 성장은 이렇게 혼잣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며 인생엔 좋은 일들만 계속되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과거에 지나간 일에 혼잣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인드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일도 혼잣말로 미래로 전달이 되고 미래의 인생을 낭비시키거나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혼잣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의 효과를 아직 실체로 볼 수 없더라도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내면에 강하게 집중해서 혼잣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인과관계를 당신의 혼잣말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혼잣말을 통해 보여지고 그 혼잣말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을 그려갑니다. 당신이 혼잣말을 자꾸 연습한다면 당신도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심상화를 사용하는 것과 혼잣말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을요. 감정과 느낌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힘의 한계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 목표가 뭐지? 내 목표와 동일한 혼잣말을 하고 있나?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당신의 혼잣말과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말이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싶다면 내면 안에서 먼저 보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발전 과정은 의식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혼잣말과 당신의 열망을 동일시키십시오. 혼자만의 대화와 당신의 열망을 일치시킬 때 모든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생생한 상상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걸 상상하며 그 약속에 대한 혼자만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행복한 삶, 죽음과 악, 축복 혹은 저주 중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의 자유로운 선택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싶은지 선택의 자유는 당신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간절히 생각하세요. 혼잣말에 의해서 당신의 미래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로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맞춰질 것입니다. 씨앗으로 비유하자면 깨를 심으면 깨가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것처럼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성공으로의 과정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다만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을 미래의 원하는 자신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기분과 느낌을 유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 연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인생이 변하는지 아닌지 시도해 보세요. 상상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모든 건 누군가의 사용 혹은 남용한 혼잣말의 결과니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압이 나에게 그 생생한 가르침을 줬을 때는 1933년이었습니다. 당신은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전 이미 67세입니다.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이 뉴욕에서 말이죠. 전 원래 댄서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곳도 없는 시절인데 누가 댄서에게 월급을 주겠습니까? 모든 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극장은 아마 50개 중에 3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댄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을 걸 준다면 당장 춤이든 뭐든 했을 테지만 누구도 댄서에겐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향 바베이도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둘라에게 말했습니다. 압, 나는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압이 말했죠.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난 답했습니다. 네?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요? 압은 또 말했습니다. 그래, 자넨 지금 바베이도스에 있어.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압은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원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하네. 난 바베이도스에 있다. 오늘 밤 잠들 때 나는 바베이도스에서 잠드는 거야. 어떻게? 자네의 상상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뉴욕에서 잠을 청하고 있고 상상 속의 바베이도스와는 무려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곤 압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배를 놓치면 바베이도스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비행기나 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압이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가 거기 가려 하고 있다고 했지? 자넨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는데 어떻게 바베이도스에 가지?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네. 자네가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으니 말이야. 그러곤 그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게 그가 가르치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마치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뉴욕이긴 했지만 난 계속 뉴욕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2000마일 떨어진 바베이도스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정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니 문 아래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큰형님 빅토로부터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엔 50불짜리 어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이 너희 표를 준비해 두라고 선사에 얘기해 놨다. 비용은 모두 내가 낼 거란다. 일단 50불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도록 해라. 양복이나 그런 것들 말이야. 당시에는 꽤 좋은 양복도 12불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4불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형님은 그 돈은 그냥 배에 오르기 전 준비 비용이라고 했죠. 내가 나중에 네가 배에서 쓴 모든 돈을 지불할 거다. 팁조차 낼 필요가 없을 거야. 저는 바로 선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답했습니다. 네빌 고다드 씨, 지금은 3등석 객실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성 토마스에 도착하면 1등석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압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압, 이루어졌습니다. 12월 6일에 출발합니다. 처음엔 3등석으로 가야 하지만 중간에 1등석으로 바꾸고 바베이도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갈 거라 했나? 자넨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다네. 그리고 1등석으로 갔다고. 다음날 아침 나는 배를 타러 갔습니다. 당연히 3등석에 탈 준비를 하고 말이죠. 그때 담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네빌 고다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침 한 자리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1등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압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압은 나를 깨우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신을 믿으십니까? 그럼 자신도 믿으세요. 당신 안의 신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이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신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자신의 상상력을 정말 믿고 있나요?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신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신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신은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신을 인간의 상상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상상력이 내 안의 신이며 당신 안의 신입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상상력은 하나의 법칙으로 그것을 작동시키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누리는 동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상력의 법칙이 전부라는 것을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그 씨앗들을 뿌렸는지, 당신이 읽었던 그 신문 기사들, 그것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씨앗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에 성경이나 시를 읽거나 무언가 사랑스러운 것들을 읽으세요. 우린 신문과 라디오와 TV를 온종일 봅니다. 그렇게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이 되면 그것을 불러온 것을 부정합니다. 이 법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말이죠.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은 상상력이라는 모습으로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4주도 안 돼서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은 하루도 안 돼서 나타날 겁니다. 지금 당장 심으십시오. 굳건하게 믿으세요. 이성과 감정이 부정할지라도 말입니다. 실제처럼 느끼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소망이 잘 자라고 있나 들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당신에게 현실로 나타날 거니까요. 그것이 법칙입니다.